안녕하십니까. 경찰 11년 경력의 수사팀장 출신 심광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원래 예정에 없던 건데 최근에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국회 최종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곧 시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 안을 좀 다뤄봐야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죠. 그리고 아울러 검찰청은 이미 이제 폐지가 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막 검찰청 법안 가지고 대통령까지 X에서 논의도 하고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았는데 이 전반적인 검찰개혁안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됐는지와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검찰개혁이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냐. 사실 어려워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느니 정부에서 논의를 한다느니 빠꾸되고 뭐 대통령도 개입되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부 출범 이후에 2025년 6월이죠. 검찰개혁 4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처음 영상을 찍었고,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는 아주 훌륭하게 평가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 그때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수사심의회나 이런 건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진취적이었고요. 그걸 추진하는 시기가 정권이 교체된 직후에 했다는 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때 그걸 노력하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뭐 지금 공경에 처하시기도 하셨지만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로 바뀌면서 그런 말을 했었죠. 연휴 전에는 검찰개혁이 될 거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처리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2025년 9월에 어떤 법이 바뀜으로써 사람들이 드디어 시행되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게, 그게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를 막 조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검찰청을 없앴어요. 공소청으로 바뀌는 시점을 2026년 올해죠. 10월 2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그때 확정된 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냥 검찰청은 10월 2일 날 폐지될 것이다라는 걸 거의 명백하게 박은 거예요. 그 정부조직법 통과가 이제 9월에 있었던 겁니다. 작년 9월에. 다음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법이 변경되면 정부는 그에 따를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 2025년 10월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와대에 있는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국회에서 시한을 딱 주고 어떤 안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데드라인을 줬고, 정부에서 그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 단위의 어떤 협의체를 만든 거죠. 저희가 제일 최근에 찍었던 중수청 관련된 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제 2026년 1월 올해 1차 권고안을 낸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권고안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때 이제 제가 뭐 지적했던 문제들, 뭐 구대 범죄는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수사사법과는 뭐 법률가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건 잘못됐다 했는데, 지금 안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내용은 다 삭제가 됐죠. 그거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때 1차 권고안을 냈는데 반응이 아주 핫했죠. 보통은 정부 여당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정부가 개혁안을 냈을 때 웬만하면 다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 반응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엄청난 비판과 당내에 막 분쟁도 많았고 유튜브에 이제 평론가들도 난리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정부안을 수정했습니다. 일부 수정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2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거쳐서 확정된 정부안이 2026년 3월 3일 이 법안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만든다고 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나 이제 당원들 중에 강하게 이 검찰개혁은 미진하다라고 아주 생각하고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3일 확정되고 나서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다시 논의해서 최종 합의안이 발표된 시점이 26년 3월 17일인 거지. 그래서 요 3월 3일과 요 3월 17일 사이에 2주 동안 온 이슈가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다툼, 뭐 관심 있게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도 엄청난 유튜브에서 다툼, 누군가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라, 이게 맞다 하면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대통령 욕은 못하니까 이제 누군가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쳤다, 귀를 막고 있다. 그래서 요 2주 동안 엄청난 이슈가 됐던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대통령도 개입을 했어요.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X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했고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월 17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미 정리가 다 됐으니까 어차피 뭐 지금 야당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어젠다를 민주당 내부의 A와 B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협의가 되고 나서 3월 20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소청 법안은 그렇게 통과되고 중수청 법안은 국힘이 이제 필리버스터 하다가 그 이후에 통과가 돼서 최종안이 확정된 겁니다. 관심 있었던 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2주간에 엄청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과된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그대로 실현됐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은 거의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 강경파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법안이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일단은 먼저 중수청법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법이라는 게 항상 디테일에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극단적으로는 그때 말했듯이 등이냐 중이냐 가지고도 모든 국가기관이 움직이는, 물론 이제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지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요소에 대해서 특히나 엘리트 집단인 검찰 조직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의심을 바라보면서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법이 일단은 대표적으로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말했듯이 중수청 자체가 또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수사사법관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냥 모든 게 처음 법안대로 수사관으로 통칭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수청법에서는 딱 하나였어요. 쟁점이. 중수청법 제45조가 있었거든요. 검사가 이 중수청 수사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들이었어요. 수사의 첫 단계를 입건이라고 하거든요. 입건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검사한테 알려야 돼요. 이걸 입건 통보 의무라고 하는데, 사실 입건 통보 의무를 넣은 건 좀 욕심이라고 봐요, 저는.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다 검사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의무 조항이 45조에 있었는데 삭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검사가 어떠어떠한 범죄, 이게 돼 있는 범죄 중에 요거는 더 수사해라고 입건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거 삭제됐죠. 그리고 이 중수청 수사와 관련돼서 그냥 입건하고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광범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요런 규정들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거지. 개입을 하는 정도가. 지금은 의견 요구하면 의견은 누구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보 의무가 있고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에게 협력을 하도록 의무를 규정해놨어요. 요 네 가지가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본 게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 법안을 후퇴시킬지 모른다. 요거를 청와대에서 다 삭제하는 걸로 하면서 대통령의 취지가 이제 X에서 검사가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하는 거는 용인치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엄청 큰 거였습니다. 이게 엄청 반발을 많이 일으켰고, 이게 이제 대통령 중재로 과감히 삭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요까지가 이제 중수청법은 답니다. 혹시 기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소청법. 이게 이제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공소청법은 어떤 식으로 규정돼야 되냐를 정한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상징적인 거. 이건 뭐 원래 예정돼 있었지만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잖아요. 원래 모든 정부 조직 보면 각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는데 초반에 범죄 수사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수사라는 걸 아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범죄 수사가 들어있었거든요. 검찰의 규정에. 근데 이제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바꿔놓은 게 뭐였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마지막에 원래 보통 다 포괄할 수가 없잖아요, 검사의 직무를. 그래서 그 밖에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또 고쳤어요. 법령을 법률로 바꿨어요. 그게 뭔 차이냐면,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건데 법령이라고 하면 또 정권 바뀌면 바꿀 줄 모르니까 이게 서로가 이제 엇보죠 뭐. 근데 일반적으로 법령이 맞아요. 왜냐면 행정부가 또 어떤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유연하게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검사의 권한은 법률로만 정한다. 그래서 이제 대령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없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범죄 수사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영장 집행 지휘권이랑 영장 청구 지휘권이 사라졌어요. 논의 과정에서. 일단 영장 집행 지휘권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도 경찰이 영장, 압수영장 같은 걸 집행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안 오죠, 검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영장에 검사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미 나올 때. 어쨌든 법적으로 생각하면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 거예요, 영장을.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진 거고요. 실무적으로도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영장 청구 지휘권이 생겼어요. 원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검사가 하다가 아유 답답하다, 내가 영장 청구하지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애매한 게, 이제 수사가 없어지면 검사가 스스로 영장 청구할 수 있냐에 대한 논의도 생기는 거예요. 수사가 없으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대통령 기준에 따르면 수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삭제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뭔가 걸릴만한 건 다 지우고. 검사 측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경찰이 너무 안 하니까 압수도 해야 되는데, 옛날엔 내가 답답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지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니다, 수사에는 너희 손 아예 떼라, 옛날 생각 버려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청구 지휘권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바뀐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건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 검사가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원래 직무 배제 요구권이 있었거든요. 이게 삭제됐어요. 왜냐면 또 이것도 수사에 너희가 왜 개입하냐 이건데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배제하지를 않아요. 그때도 말했듯이 아직 경찰은 미진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내부 점검 절차가. 왜냐면 책임진다는 생각을 못해요, 경찰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직무배제 요구권 정도는 저는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당한 경찰관들은 알아서 또 내부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제는 검사의 견제 장치는 더 만들어져야 된다 봐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직무배제 요구권은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갑자기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엄청난 게 이제 특사경이라고 하거든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어졌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 경찰이 수사하는 건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요. 이미 2021년도부터. 근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아직 지휘를 받고 있거든요. 옛날 경찰이랑 똑같이 지휘서도 올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또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이건 대통령의 원래 의중이 반영돼 있었고 특사경이 누군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원래 강경파들도 생각하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옛날에 국무회의 때 아니 법무부 장관한테 왜 특사경도 자기들 다 하는데 왜 지휘를 받아야 되냐 라고 얘기했던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이게 뭐 다른 일 하다가 수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사경이라고 하면 그때 설명은 해주긴 했지만 어쨌든 경찰에 속하지 않는 그렇죠. 일반적인 경찰이나 뭐 이런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경찰을 제외한 사법경찰관이라 보면 되고 대표적으로 뭐 철도경찰이나 노동청에서 하는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또 유의미하고 당연한 건데 대부분이 모르시는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잘린다는 건가? 이제 해임이라는 제도는 있는데 파면이라는 가장 큰 중징계를 검사한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판사한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구조를 같이 맞춰놓은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사실 검사랑 판사는 같지 않죠.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이죠.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고 항상 준사법기관이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파면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원래 징계가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파면을 하게 되면 뭐 퇴직금의 3분의 1만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이. 가장 혹독한 징계적 처분이거든요. 근데 검사한테는 파면이 불가능했어요. 이 알 수 없는 이유의 특혜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도록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서 전혀 아무도 안 다루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럼 실무적으로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 검찰청은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건의 수만 건의 수사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금 검찰청이 그거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6개월 동안 급한 거는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 수사 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거거든. 대혼란이죠. 근데 그 6개월도 지금 다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너희 6개월 동안 뭔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90일로 바꿨어요. 그러면 3개월 내에 급한 공소시효 임박한 거나 이런 걸 처리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때 뭐 검사님들이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수사니까 열심히 해보자. 안 그렇죠, 지금. 지금 바쁘죠. 그러면 전부 다 수사기관으로 다시 보낼 겁니다. 지금도 사건이 엄청 정체돼 있거든요. 지금 제 아는 동생한테 전화해봐도 딱 가면 그냥 처음 미제 사건이라고 해갖고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이 처리 안 된 게 4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뭐 이게 마트에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원이 뭐 없는데 그냥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쌓여 있는데 자 공소청 땡땡땡 자 수사기관으로 던져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는 이제 죽는다고 봅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울산지검에서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기준 아마 20명 정도 될 거예요. 공판 빼고 뭐 부장검사님 빼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 1인당 한 300건에서 400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곧 다음 달에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저라면 사건 안 뺄 것 같거든요. 급한 것만 빼지. 뭐 구속사건 빼고 영장 처리하고. 동기부여가 일단은 안 되죠. 동기부여도 안 되죠. 원래 그렇잖아요. 뭐 우리 수능 치고 나서 학교 가면 공부하나? 그래서 요 상황에서 한 300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명이 300건 갖고 지금 6,000건이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행정하는 사람들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울산에 실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경찰서만 기준으로 하면 제가 한 3,400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에게 뿌린 다음에 1인당 20건이라. 곡소리 나온다고.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좀 웃긴데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키냐가 이제 행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건 너무 대혼란이 아닌가. 아니면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좀 궁금하긴 하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있는 게 이제 조직 개편에 따른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원래 검찰청에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소청에 마련해놨죠. 부칙으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수청이 생겨요. 근데 검사랑 검찰청이 극단적으로 아무도 지원을 안 해. 그럼 중수청에 누가 갈 겁니까? 간판만 있는 거예요, 이제. 간판 갖고 한 3명이서 추진위원단 해갖고 짜장면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당연히 자원을 받겠죠.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강제 발령되게 근거를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제가 그때 지적했던 뭐 3단 구조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되냐 그거는 있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검찰총장 이름을 유지하냐 그것도 있기로 했어요. 그거는 실질적인 건 아니죠. 무슨 이름을 쓰든. 근데 왜 실질적인 건 아닌 걸 그렇게 또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지. 근데 뭐 또 그거 갖고 싸우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는 대공소청에서 대는 빠진 것 같아요. 원래 또 만든 게 대검찰청이잖아요. 대검찰청, 대공소청 이렇게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자기들한테 되게 중요한가 봐. 대경찰청, 대관세청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형식적인 건 다 유지가 되고 실질적인 거는 거의 이제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새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공소청, 중수청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우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테일한 이런 혼란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행정은 논의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혼란을 축소시키냐. 아까 당장에 기존의 검찰청에서 하고 있던 사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그냥 다 뿌리면 누가 받을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건 대혼란일 거라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서 핵심은 검찰은 어쨌든 수사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기관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무리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다 차단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 안 하는 거를 막아야 돼요. 그 안 하는 거를 막기 위한 게 이제 향후 과제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죠. 그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6월 이후에 논의되기로 했어요. 어쨌든 10월 전에는 무조건 논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공소청을 수사 못하게 만들어 놓고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충돌하기 때문에 무조건 10월 전에 논의가 돼야 돼서 이때도 장난 아닐 겁니다. 장난 아닌데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강경파는 그냥 수사라는 걸 따로 떼어내서 수사 절차법을 만들자. 수사 절차법.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공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수사만 따로 떼어내서 만들어갖고 아예 검사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법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법. 근데 제가 봤을 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리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핵심은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냐. 보안수사권은 당연히 인정하고 그건 더 강해져야 된다고.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냐. 그리고 경찰이 처리한 서류를 전권 검찰에게 넘긴다. 그러니까 송치라고 하거든요. 네. 전권 이관해야 되냐. 요 두 가지가 아마 쟁점이 될 거예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세모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대안이 그에 준할 정도의 강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 검찰이 수사권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경찰을 더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정권 송치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면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그냥 대충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검사가 돼야 됩니다. 살펴보고. 그러면 이 서류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부 다 검찰로 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수사를 다 검사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 송치는 저는 일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가 경찰에 대한 견제. 엄밀히 말하면 경찰이 뭔가 무리해서 할 거에 대한 견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영장 청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요. 경찰에 대한 수사가 활성화돼 있죠. 중수청도 이제 할 거고. 경찰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경찰 자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잘할 걸 믿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 원래의 검찰 기능,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특사경 일단 폐지시켜버렸어요. 나보고 혼자 수사하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논의 과정이 크게 나온 얘기도 아니었어. 그럼 이건 특사경들도 똑같이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죠. 최소한 어떤 수사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어떤 제도나 인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준비하냐는 거죠. 그래서 특사경의 좀 잘못된 수사에 대한 견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사경은 이제 아예 관리 감독이 없는 거네요. 현재 기준에서. 지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리 감독이야 자기 그 내부 과장이나 그 하겠죠. 국장이. 그러면 그 기관 내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 그렇죠. 이제 검사의 예를 들면 경찰 옛날이랑 똑같아요. 저 처음 수사할 때처럼 송치를 하기 전에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검찰한테 먼저 이렇게 송치하겠습니다 확인받고 송치했었거든요. 이걸 지금 하고 있었죠. 하고 있다 갑자기 경찰과 똑같이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이거는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수기 절차가 없지 않았나. 대통령의 의지였으니까.
네, 이상과 같이 뭐 두서없이 그냥 제가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 논의 과정에서 들어왔던 거를 이제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보안 수사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에 대한 비판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경찰을 사랑하지만 그래야 경찰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형사사고 체제와 관련된 유사한 컨텐츠를 이어갈 거니까 혹시 내용이 괜찮다면 계속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견해나 저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실무에서 경험하신 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그 댓글을 또 읽으면서 또 소통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